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분 채널입니다. 자, 이제 진짜 마지막 시간입니다. 확률 7단원 끝. 자, 실력편 실력 문제 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25번까지 진행을 했고, 맞죠? 26번부터 마지막 30번까지 진행을 하면서 마침표를 찍겠습니다. 통계부터는 또 완전히 새로워요. 쌤이 다음 시간에 처음 초반부에 얘기를 할 텐데, 통계는 완전히 새로워. 그래서 확률하고 물론 관련이 있지만 통계가 독특하기 때문에 또 그 나름의 논리를 새롭게 시작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점 명심하시고,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77-25번. 25번 지난 했죠? 네, 26번. 4개의 축구팀 A, B, C, D가 있다. 이들은 모든 팀과 한 경기씩 치르고 각 팀이 경기에서 승리할 확률은 2분의 1이다. 이제 우리가 월드컵 열리면은 예선전에 리그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가 독일하고도 붙고 스웨덴하고도 붙고 또 멕시코랑도 붙고 일단 뭐랑 붙고 이러면서 이제 하는데, 그 경기에서 모두 승리하거나 모두 패배한 팀이 있을 확률을 구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구하느냐? 모두 승리하거나 모두, 그러니까 이런 거지. 그냥 이 A가 A, B, C, D가 있으면 여기다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해볼게요. 대한민국. 자,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A팀이야. 그럼 이런 거지. 우리나라가 모두 이길 확률은 얼마입니까? 이건 구할 수 있겠습니까? 구할 수 있죠.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싸울 거 아닙니까? 지금 여섯 경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그 중에서 이거 이겨야 돼요. 2분의 1. 이거 이겨야 됩니다. 2분의 1. 이거 이겨야 됩니다. 2분의 1. 그러니까 우리 팀이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이 반드시 이길 확률은 2분의 1이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그 다음에 B, C, D끼리 싸우는 것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뭐 이기건 지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모두 승리한 팀이 나와야 되는데, 그 모두 승리한 팀이 대한민국일 확률은 이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A팀이 우승할 확률이 3승할 확률이 8분의 1이지만 B도 C도 D도 3승 할 수가 있잖아. 모든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곱하기 4를 하게 되면 뭡니까? 모두 이긴, 다시 말하면 3승을 한 팀이 있을 확률은 얼마가 되나요? 2분의 1인 겁니다. 생각보다 되게 높다,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월드컵 예선을 하는데 특정 조, 뭐 A조에서 3승한 팀이 나왔어. 뭐 그 팀이 브라질이건 이런 거 상관없이 나왔어. 그러면 충분히 나올 만한 상황인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모두 지는 상황이 있을 확률. 모두 지는 사람이 있을 확률. 그럼 똑같아요. 내가 되게 싫어하는 팀이 이 팀이야. 이 팀이 3패할 확률은 져야 돼. 두 번째도 져야 돼. 세 번째도 져야 돼. 나머지는 관심 없어. 근데 이것이 전부 다 똑같이 3패할 수 있으니까 곱하기 4 하면은 3패할 확률도 2분의 1입니다. 이거 보면 모두 이기거나 모두 진 팀이 있을 확률을 물어봤으니까 모두 이긴 팀이 있을 확률 2분의 1, 모두 진 팀이 있을 확률 2분의 1. 그러나 답은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거 두 개가 동시에 생길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모두 이긴 팀과 모두 진 팀이 같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있습니다. 3승한 팀이 있고 나머지가 1승 2패, 1승 2패, 1승 2패 이럴 수도 있어요. 또는 3패한 팀이 있고 2승 1패, 2승 1패, 2승 1패 이럴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일단은 그런 떠나, 일단 이게 그냥 더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거 두 개 동시에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좋아. 이번에는 뭘 구하냐면 이거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3승한 팀과 3패한 팀이 동시에 나올 확률. 그럼 이렇게 해요. A가 3승하고 B가 3패한다고 쳐볼까? 그럼 A가 3승.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됐습니까? A가 3승. 그 다음에 D는 A랑은 이미 싸워서 지는 거 확실했잖아. 근데 B랑도 져, C랑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역시 또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한 번 더 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미 이거 앞에 곱해졌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B하고 C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문제에서 A가 3승, B가 3패할 확률. 그러나 A하고 B가 이렇게 이기는 3승하고 3패 팀 선택하는 방법, 이게 아니죠. 3승하는 팀 선택하는 방법 4가지,
3패하는 팀 선택하는 방법 그거 빼놓고 나머지 세 가지 이렇게 하는 게 바로 3승과 3패가 나오는 팀이 되고요. 없어지고 계산하면 요 값이 8분의 3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3승과 3패가 나오는 팀이 동시에 있을 확률. 따라서 정답은요. 빼기 8분의 3 하시면 8분의 5가 내가 원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겠습니까? 3승하는 팀이 있을 확률. 3패하는 팀이 있을 확률. 둘 다 있을 확률. 빼주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독립시행 확률 문제가 등장하네요. 좌표 평면 위에 점 2,3이 있는데 2,3이 있는데 2,3이 있는데 한 단계마다 X축의 양의 방향 또는 Y축의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X축으로 1만큼 이동할 확률이 P, Y축으로 1만큼 이동할 확률이 1 빼기 P. 그러니까 이렇게 될 확률이 P. 이렇게 갈 확률이 1-P.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점이 점 6,7에 도달할 확률이 7,6에 도달할 확률이 16배일 때 P를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값이 6,7로 가려면은 X축으로 하나, 둘, 셋, 넷. Y축으로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6,7이야. 이건 그러니까 이쪽으로 4만큼, 이쪽으로 4만큼 가는 거예요, 지금. 됐죠? 그 다음에 7,6으로 가려면은 X축으로 5만큼 가고, 이쪽으로 5만큼 가고, 위쪽으로 3만큼 가서 7,6이 되는 겁니다. 이거 확률 구하면, 독립시행 확률 구하면 되는 거죠? 이게 6,7로 가면 오른쪽으로 4번, 위쪽으로 4번이기 때문에 총 8번을 주사를 던져야 돼요. 6번을 갖다가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8 컴비네이션 4에 곱하기 P가 4번, 1-P가 4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7,6 가는 방법은 8 컴비네이션 3에 P가 5번, 1-P가 3번. 8 5군요. 똑같아요, 어차피.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근데 6,7에 갈 확률이 이것의 16배래. 곱하기 16을 하면은 얘가 똑같은 거죠. 이걸 풀면 P가 나오겠네요. 대단히 복잡해 보입니까? 그렇지 않죠. 얘 P 4개가 없어져서 P 하나 남고요. 이거 3개 다 없어지고 여기 하나 남습니다. 그 다음 이거마저도 얘가 8, 7, 6 나누기 3, 2, 1 여기는 8, 7, 6, 5 나누기 4, 3, 2, 1 이렇게 하시면 8, 7, 6, 8, 7, 6 3, 2, 1, 3, 2, 1 해서 4분의 5가 남습니다. 양변에 4를 곱하면은요 5-5P 이퀄 4를 곱하니까 값은 64의 P 이렇게 남고요. 따라서 P는 넘어가니까 69분의 5가 내가 오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독립시행 확률 문제 되겠죠? 다음 문제 7-18번 4개의 U짝으로 윷놀이를 하는 동안 도와 거리 각각 100번씩 나왔다고 한다. 요즘 윷놀이 잘 안 해서 잘 기억이 가물가물하지. 선생님 알려줄게요. U시 있어. U시 이렇게 있어. U시 이렇게 있어. 이게 사실은 확률 문제로 적합하진 않아. 왜 그런지 알아요? 이 U는 앞판과 뒷판 나올 확률이 반반이 아닙니다. 왜냐면 도형이 대칭이 아니잖아. 한쪽은 동글동글하고 한쪽은 빤빤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보다 얘가 뒤집어져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막기 위해서 유수를 갖다가 그냥 이렇게 던져야 돼. 유수를 떼굴떼굴 굴리면은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경험 있습니까? 선생님 예전에 막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 이렇게 부모님이 어디선가 유수를 선물로 받아가지고 왔어. 그래서 그래가지고 동생이랑 노는데 그때 당시에 윷놀이 된 개념이 없어요. 자, 동생아, 윷놀이 하자 하면서 나는 계속 떼굴떼굴 굴렸어. 그러니까 계속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겨버렸어요. 동생은 뭔지도 모르고. 그런 경험이 나와요. 하여튼, 이거는 수학 문제이기 때문에 2분의 1, 2분의 1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쌤이, 이게 유시 동글동글한 부분이 하늘을 보게 되는 걸로 치고요. 요게 4개가 나오면 얘가 뭐야, 뭐. 얘가 3개가 나오고 하나가 배를 뒤집는 게 나오면은 이게 거리고요. 뭐 다 알겠지만 다시 한번
이게 개고요. 얘가 도고요. 그 다음에 전부 다 배를 하늘로 하면은 얘가 유시입니다. 얘는 4칸 가고 한 번 더 던지고 얘는 1칸 가고 2칸 가고 3칸 가고 얘는 5칸 가고 한 번 더 던지고서 뭐가 제일 좋아? 뭐만 계속 나오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되는데 지금 보면 도하고 거리 각각 100번씩 나왔대. 그러니까 이거랑 이게 100번씩 나왔대. 근데 이제 그냥 순수하게 놓고 보면은 얘가 나오란 건 얼마입니까? 16분의 1이죠. 얘 얼마입니까? 16분의 1 아닙니까? 왜?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봐봐. 얘가 나올 확률은 독립시행의 확률에 의해서 4 컨비네이션 1 곱하기 얘가 2분의 1은 한 번. 요거는 2분의 1의 6건이 3번. 해서 이거 보면 16분의 4가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이것도요. 똑같아요. 16분의 4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얼마입니까? 똑같아요. 4 컨비네이션 2에 2분의 1의 제곱에 또 2분의 1의 제곱 되는 거니까 값은 16분의 6이 되는 거죠. 싹 다 더하면은 1이 되는 겁니다. 질문이 뭐냐면 이거죠. 도하고 거리. 이것과 이것이 각각 100번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몇 번 나옵니까? 물어보는 건데 확률상으로 왠지 느낌이 16분의 4고 16분의 6이니까 곱하기 4분의 6 하시면 되겠구나. 2분의 5를 곱하시면 2분의 3을 곱하시면 되겠구나. 정답은 150번. 이렇게 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답은 이제 빠르게 나왔는데 사실은 이거를 엄밀한 의미에서는 조금 문제가 아쉬운 부분이 있는 문제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4개 유짝으로 윷놀이를 한동안 도하거리 100번 나왔어. 그럼 사실은 100번만 던졌을 수도 있어요. 100번만 던져서 전부 다 200번을 던져가지고 도 100번, 걸 100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확률은 되게 낮지만 200번을 던져가지고 도만 100번, 거리 100번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걔는 한 번도 안 나오겠죠. 그럴 수도 있잖아, 사실은. 근데 이제 문제가 그게 아니라 그냥 평균적으로 몇 번 나왔다고 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야. 말이 조금, 그러니까 이게 수학적으로는 국어적인 부분이 수학 실력에 영향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수능 시험 문제나 뭐 여러분 보기엔 시험 문제는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의 의도는 그거야. 평균 그냥 100번 정도 나왔다고 치면은 걔는 몇 번 정도 나오는 게 맞나요? 근데 확률상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게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총 이런 거야. 160번 던지면 보통 모가 1번, 거리 4번, 개가 6번, 10번, 뭐 40번, 60번, 40번, 10번 이런 꼴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100번 나왔다고 치면은 몇 번 나올 거죠. 이런 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 문제 이렇게 풀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다음 29번. 6개의 면의 숫자가 1111, 2를 하나씩 써서 만든 정육면체를 50번 던졌을 때 1이 짝수번 나올 확률을 구하십시오. 자, 이것도 이제 사실은 이게 독립식 확률이 n 컨비네이션 r에 p의 r제곱에 q의 n-r제곱 이런 걸 아닙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이걸 확률을 싹 다 더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r은 0부터 n까지 더하게 되면은 확률이 합이기 때문에 이게 1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항정리와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시그마를 취한 형태는 우리가 이항정리 p 더하기 q의 n제곱을 전개하게 되면은 이런 꼴이 되는 거 알고 있습니까? 사실 이게 독립식의 확률은 근데 p 더하기 얼마입니까? 더하면 2잖아요. 그러니까 값이 1의 n제곱이거든요. 당연히 2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개념이 문제에 녹아들어가 있어요.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7-29번. 6개의 면의 숫자 1111, 22를 하나씩 써서 만든 정육면체를 다 50번 던졌을 때 1이 짝수번 나올 확률을 계산해 보세요. 단 1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것도 짝수번으로 본다. 한번 해볼까요? 1이 나올 확률은 3분의 2고요. 2가 나올 확률은 3분의 1이야. 그러면 0번, 2번, 4번, 점점점 50번 나올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0번 나올 확률은 50, 컨비네이션 0에
문제가 3분의 2가 2 나오는데 이거는 0번. 3분의 1이 나오는 것은 50번. 이렇게. 또는 2번. 50 컨비네이션 2에 독립식 확률이죠. 3분의 2가 2번. 3분의 1이 48번. 그 다음 50번. 50 컨비네이션 50에 3분의 2가 50번. 3분의 1은 0번. 그러니까 이 값이 얼마입니까? 이런 거야? 이 값이 얼마입니까를 물어보는 문제인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네. 당연히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한번 어떻게 구하겠어요? 구할 수가 없어요. 이거 하나만 구해도 오늘 하루가 다가. 분모가 3의 50제곱분의 2의 50제곱이니까 구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걸 더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럼 선생님 이거 우리가 배우기로 그때 이항정리에서 두 칸 건너 하나씩 더하는 공식이 있었는데 그걸로 풀면 안 됩니까? 기억납니까 그때? 뭐 n 컨비네이션 0 더하기 n 컨비네이션 2 더하기 n 컨비네이션 4 기억나잖아요 이거. 관계가 있어 보이는데 또 이때는 이 뒤에 게 통째로 1인 경우만 구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1이 아니잖아, 이 식은.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도 이거랑은 또 관계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똑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얘가 이 두 칸 건너서 구하는 거 어떻게 구했더라? a 더하기 b의 n제곱에서 a에다 1 대입해서 1 더하기 x의 n제곱을 구해. 그럼 이 식은요. n 컨비네이션 0의 x의 0제곱, n 컨비네이션 1의 x의 1제곱 더하기 n 컨비네이션 n의 x의 n제곱이 돼. 여기다 x의 1을 집어넣게 되면 nc0, nc1, 점점점, ncn을 구할 수가 있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 nc0 빼기 nc1 더하기 nc2 하면서 뿔마가 되니까 그 두 식을 더하거나 빼서 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칸 건너서 하나씩 있는 형태는 자 이게 지금 이거죠. 3분의 2 더하기 3분의 1의 50제곱을 전개하시면 50 컨비네이션 0에 3분의 2의 0제곱 3분의 1의 50제곱 더하기 50 컨비네이션 1에 3분의 2의 1제곱 3분의 1의 49제곱 더하기 점 이게 되는 거야 지금. 근데 이번에는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의 50제곱을 전개하시면 똑같아요. 50 컨비네이션 0에 자 3분의 2는 0제곱인데 이거는 그냥 마이너스 3분의 1의 50제곱인데 어차피 짝수제곱이니까 그냥 3분의 1의 50제곱으로 똑같습니다. 다만 그 다음이요. 50 컨비네이션 1에 3분의 2의 1제곱이고 마이너스 3분의 1의 49제곱이니까 이거는 마이너스가 앞으로 튀어나와서 3분의 1의 49제곱이 되는 거예요. 다시 플러스, 다시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요거는 살리고 이거는 살리고 이거는 죽이면 되는 거잖아. 이거 위아래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구나. 이게 얼마입니까? 1이잖아 1. 그러니까 1의 50제곱은 1이고요. 이건 뭡니까? 3분의 1 50제곱이니까 3의 50제곱분의 1이고 이게 내가 찾고 싶은 답의 2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가 찾고 싶은 A는 2분의 1에 1 더하기 3의 50제곱분의 1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어때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독특한 문제가 두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독특할 뿐이지 어려운 건 아니고요. 한 번쯤은 고민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자, 한 개의 주사위를 10번 던졌을 때 3의 눈이 몇 번 나올 확률이 제일 클까? 봐봐, 이렇게 볼게요. 한 개의 주사위를 6번 던졌을 때 3의 눈은 0번 나올 수도 있고 1번 나올 수도 있고 2번, 3번, 4번, 5번, 6번이 나올 수 있지 이론적으로. 그치? 주사위를 6번 굴리면 진짜 레어하게 3, 3, 3, 3, 3, 3 나올 수 있잖아 지금. 근데 그 중에서 몇 번 나올 확률이 제일 클까라고 물어보면은 느낌상으로 대강 평균 6번 중에 1번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듭니다. 맞습니까?
실제로도 그렇고요. 이거 뒤에 가서 이제 통계를 배우면 정규 분포라고 하는 걸 배우면서 이 그래프가 사실은 6분의 1 곱하기 1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좌우 대칭이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이게 제일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안 배웠으니까 다음 단원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문제 10번 던지면 어떻게 될까 하면 느낌상으로 평균 10 곱하기 6분의 1 하니까 이 값이 3분의 5. 대강 1점 몇 번 몇 번 몇 번이니까 아마도 한 번 아니면 두 번 나올 확률이 제일 크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드는 거야. 아, 이게 좀 더 2에 가까우니까 답이 2인가? 라고 쓰는 거는 이제 공부를 대강한 사람이고요. 이걸 정확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가 몇 번 나올 확률이 될까? 이거 어떻게 구할까? 봐봐. 이런 방법 하는 거야. 얘가 3의 눈이 3이 R번 나올 확률이 얼마냐면은요. 10 컨비네이션 R에 6분의 1이 R번, 6분의 5가 10-R번 이렇게 나오면 되는 겁니다. 이걸 쌤이 편의상 PR이라고 쓸게요. 그러니까 probability of R probability of 그렇네. 하여튼 R번 나올 확률. 네. 됩니다. 그럼 이게 이제 이런 느낌인 거지. 얘가 R번 나오고 R 플러스 1번 나오고 뭐 R 마이너스 1번 나오고 이러면은 얘가 나올 확률이 제일 크다는 말은 R번 나올 제일 확률이 크다는 말은 R 플러스 1번이 나올 확률은 이거보다 작다는 뜻인 거야. 또 R 마이너스 1번이 나올 확률도 이거보다는 작다는 뜻인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PR이 있으면 PR 플러스 2를 비교하고 P의 R 마이너스를 비교하면 확률이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생긴 순간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 말 알겠습니까? 그럼 봐봐. 이거 계산할 수가 없잖아. 근데 우리가 알기로 P의 R 플러스 1은 그러니까 이 R번보다 한 번 더 나올 확률은 여기에다가 R 플러스 1을 집어넣게 되면 10 컨비네이션의 R 플러스 1에 6분의 1의 R 플러스 1, 6분의 5의 9 마이너스 R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답이 되는 상황, 내가 원하는 상황은 이것 중에는 얘가 더 커야 돼요. 알겠습니까? 마찬가지로 PR-를 구하게 되면은 이거 두 개는 역시 얘가 더 커야 됩니다. 이거를 풀면 되는 거예요. 해보겠습니다. 이것 중에 얘가 더 커야 돼요. 이거 어떻게 구하지? 아, 이거 구할 수가 없는데, 보니까 여기서 곱셈으로 연결돼 있잖아. 이거 두 개를 나눠서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이걸로 나눈 값이 얘로 나눈 값하고 똑같고요. 그 값은 얘가 더 커야 되니까 1보다 크면 되는 겁니다. 뭐 사실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은 건 해보고. 그래서 이걸 구하는 거야. 이것분의 이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자, 10 컨비네이션이라는 10 팩토리얼 나누기 10-R 팩토리얼, 그 다음에 R 팩토리얼이 되고요. 나누기 10 팩토리얼 나누기 10 빼기 아니라 9-R 팩토리얼, 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뒤에는요, 이건 여기서 그냥 구할까요? 그래서 얘 없어지니까 분모에는 6분의 1 남아있고요. 이렇게 하면 또 분자인 6분의 5가 남아있습니다. 이 값은 곱하기 6분의 1분의 6분의 5고요. 요 값이 PR 플러스 1이면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원하는 상황은. 그래서 6분의 도냐 없애고요. 10팩토 없애고요. 요거 없애면 R 플러스 1 남고요. 이거 없애면 10-R이 남아서 그럼 이 식은요. 10 마이너스 곱하기 5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걸 풀면 되는 겁니다. 양변에 10 마이너스 곱하기 되면 값은 5 여기는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니까 그러니까 일단 문제에서 원하는 1단계는 6분의 5보다 R이 커야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요거 두 개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크려면은 얘보다 얘가 더 크려면은 이 R은 6분의 5가 되니까 만족하는 R은 1, 2, 3 이런 거면 다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이거 답이 1만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또 풀어야 되네, 이거를. 동일한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풀겠습니다. 이걸 이제 꼭 하여튼 이거 두 개 그냥 하겠습니다. 그냥 식으로. 간단하게 하려고 하다가 그냥 말았어요. 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번에는 P의 R-2라고 네, 이렇게 구하면은 이거 역시 1보다 커야 됩니다. 그럼 얘는 아까 했었죠. 10 팩토리얼 10-R 팩토리얼 R 팩토리얼 곱하기 6분의 1의 R제곱 6분의 5의 10-R제곱 자, 이렇게 되고 이거는 10 팩토리얼 나누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니까 11-R 팩토리얼 R-1 팩토리얼 6분의 1의 R-1제곱 6분의 5의 11-R제곱 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없어지고요. 없어져서 여기는 R이 남고요. 없어져서 이 값은 11-R이 남습니다. 없어져서 이거 남고요. 없어져서 이렇게 남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계산하는 값은 R분의 11-R 6분의 5분의 6분의 1이니까 이렇게 없애고 남은 값은 5분의 1 하면은 이것도 역시 1보다 커야 되는 거야. 따라서 값은 11-R은 5R이기 때문에 R은 5분의 11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5분의 11이 2가 아니죠. 1점 얼마니까 만족한 R은 0, 1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만족하고 저것도 만족하는 방법은 R이 얼마일 수밖에 없어요? 1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렇게 풀어야 되는 겁니다. 자, 알겠습니까? 네, 조금 어색하지? 자, 그 다음에 7-31번도 동일한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육각 기둥의 12개 곡점 중에서 임의로 3개의 점을 선택해서 삼각형을 만드는 시행을 5번 할 때 어떤 변도 정육각형의 모서리가 아닌 삼각형이 n번 만들어질 확률이 있었을 때 최대가 되는 순간이 n은 얼마입니까?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5번을 하게 되면은 어느 변도 정육각형의 모서리가 아닌 변이 n번 만들어진대요. 그러면 그 만족하는 n값은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고 이 앞에 문제로 치면 n하고 똑같은 거예요. r하고 똑같은 거 r. 이게. 그치? 어느 변도 정육각형의 모서리가 아닌 상황이 n번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문제에서는 n이 5이고 r이 0, 1, 2, 3, 4, 5 있다고 치면은 이번에는 이 문제는 그냥 5, 5 중에서 n이 0, 1, 2, 3, 4, 5인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몇 번 나오라는 게 제일 큰지를 물어보는 거야. 풀모는 똑같습니다. 네. 앞에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냐고 알겠습니까? 네. 그 대신에 이게 안 나와 있는 거지. 앞에 있었던 문제는 주사위가 3의 눈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로 딱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 중에서 이게 어느 변도 이렇게 이 모서리하고 공유가 되지 않는 삼각형이 나올 확률이 얼마인지를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 빼놓은 건 똑같습니다. 문제가. 그 무슨 말이야? 이 중에서 12개 중에 3개 선택했을 때 어떤 변도 정육각형 기둥의 모서리가 아닌 삼각형이 돼야 된대. 그러면 12 컨비네이션 3 분의 이 12개의 분의 그 다음에 답이 되는 거를 쓰는 거야. 근데 그 답이 되는 것은 크게 다음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방금처럼 자, 첫 번째 여기에서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야. 어쨌든 윗판하고 아랫판이 있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지. 윗판에 3개, 자 다시 지금 3개 선택하는데 윗판에 6개, 아랫판에 6개가 있잖아 지금. 그 중에서 윗판에 3개, 아랫판에 0개, 윗판에 2개, 아랫판에 1개, 윗판에 1개, 아랫판에 2개, 윗판에 0개, 아랫판에 3개 인 요 케이스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4가지 케이스 이거밖에 없는 거야 지금. 그래서 윗판에 3개가 나오려면은 이거밖에 없는 거지. 이렇게 어느 것도 모서리 공유 안 하려면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이렇게도 있습니다. 경우에서 2가지가 있어요. 2가지. 이것도 동일하게 2가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 더하기 그 다음에 이걸 구하는 겁니다. 윗판에 2개, 아랫판에 1개.
위판에 2개가 되는 방법은 이런 거. 위판에 2개. 그럼 이게 몇 가지가 나냐면요. 6개의 곡점 중에 2개 선택합니다. 그러면은 이 6개의 점 중에서 2개로 만들어진 선분이 나오고요. 총 15개가 나오죠. 근데 그 중에서 연속해서 2개 선택하는 건 제외하셔야 되기 때문에 빼기 6을 하시면은 이 값이 9가 나옵니다. 9. 저런 빨간색 같은 거, 뭐 이런 거. 9가 나오는 거. 그 다음에 그 아래판은요. 어느 모서리 똑같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요거 아래판의 점 선택되면 안 됩니다. 이거 아래판의 점 선택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이것 중에 하나 선택하면 반드시 모서리가 일치되지 않은 걸 선택할 수가 있고 이 각각에 대해서 4가지니까 9, 4, 36까지가 되고요. 반대니까 36까지가 되어서 계산하는 값은 36 더하기 36 하게 되면은 이 분모가 220까지가 나옵니다. 어떻게 되냐면 12, 11, 10 나누기 3, 2, 1이니까 12하고 6 없어지면 2가 남고 220 되는 거야. 그 다음 이 값은 2 곱하기 38이니까 이 값은 4 곱하기 19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값은 55분의 19가 되는 거예요. 앞에 문제하고 차이점은 얘가 주어져 있지 않아서 계산을 하는 과정이 더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이런 거지.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확률. 문제 조건 만족하는 P가 얼마입니까? 55분의 19이고 5회의 독립시행을 지금 한 겁니다. 그랬을 때 문제가 어떻게 될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까?를 물어보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럼 똑같아요. 이제 푸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다시. 이번엔 이제 N이 아니라 R이 아니라 N인가만 차이가 있지만 N번, N 플러스 1번, N-1번이 있으면 얘가 나올 확률이 높아야 되는 거야. 얘보다 높아야 되는 겁니다. 네. 똑같아요. Pn하고 Pn 플러스 1을 구하게 되면 얘가 1보다는 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값은 Pn이 뭐예요? 5회의 독립시행에서 5 컨비네이션 N. 그럼 내가 원하는 55분의 19가 N번, 55분의 55분의 19를 여삭분하면 55분의 36인가요? 네, 이게 O-N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요. 5 컨비네이션 N 플러스 1 55분의 19에 N 플러스 1 55분의 36에 이번에는 6 마이너스 N제곱 잠깐만요. 4 마이너스 N제곱인가요? 4 마이너스 N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복잡해 보이지만 안 복잡해요. 얘가 없애니까 이거는 하나 남아있고요. 얘는 없애고요. 여기가 하나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55, 55도 없어집니다. 됐죠? 그러면 정리를 하게 되면은 5 팩토리얼 나누기 5 마이너스 N 팩토리얼 N 팩토리얼 5 팩토리얼 앞에 것 빼기 뒤에 것 4 마이너스 N 팩토리얼 N 플러스 1 팩토리얼 그렇죠? 50분의 19, 50분의 36이니까 19분의 36 되는 겁니다. 없어지고 다 없어져요 전부 다. 이렇게 없어진 값이 5-n이 남고요. 이렇게 없어진 값이 n 플러스 1이 남으므로 결국은 이 값은 5-n n 플러스 1 곱하기 19분의 36이 1보다 크다를 풀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다. 크로스로 곱하게 되니까 36n 마이너스 36 500씩 하니까 얼마인가요? 945 95 마이너스 19n 넘기니까 55n 131 이렇게 되는 겁니다. 55n 131 잠깐만요. 계산하면 확인. 이거 플러스군요. sorry. 플러스. 131이 아니라 90에 36 빼니까 59인가요?
자, 알겠습니까? 그래서 만족한 n값은 55분의 59보다 커야 되니까 n이 2, 3,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걸 동일하게 이거를 가지고 하는 건 생략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하면 또 만족하는 n값이 2, 1, 0밖에 안 돼. 그래서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정답은 n이 2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푼지 알겠죠? 그래서 뭐 임량태가 엄청 메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독립식 확률 문제가 나오면 곱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대소 비교할 때는 나눠서 구한다는 것을 이용해서 최대값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정규분포를 배우면요. 평균 근처의 값이 가장 높습니다. 항상. 그것도 통계적 정규분포하고 이항분포 공부할 때도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7단원 마무리하고요. 135, 6페이지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확률에서 배웠던 전체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 번씩 읽어보도록 하시고 137페이지부터 또 새로운 8단원 마지막 통계 파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3분의 2가 끝났고요. 나머지 3분의 1 내용 잘 정리해서 확률과 통계를 여러분의 전략 과목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